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이제 또 선거철이 돌아왔나 봐요. 저는 뉴스는 안 보는데 주변에 그냥 유튜브 보면 거기 링크 나오는 거나 보고 거의 뉴스는 안 봅니다. 근데도 주변에서 작업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또 선결절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기종노조 조폭의 반대편에 서 있나 봐. 그래서 또 걔네들이 자기네들 표 얻겠다고 집요하게 작업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좀 무조건 청개구리 고기 먹은 것처럼 반대편이 하나님이니까 조폭들 반대가 비폭력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줄만 잘 되면은 하나님이 상급 주고 천국에 상급 주는 걸 알기 때문에 한결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꿈으로도 예언 아니에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계시로 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 예수님 방식대로 하는 그런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진액간에는 기종노조 저 뭐야 어떻게 보면 실장님만 오면요 기종노조 조폭들이 무서워서 작업을 안 해요. 완전히 그냥 천국같이 일하죠. 그러니까 손발이 딱딱 맞고 그리고 일 안 하는 애들 셰프들 뭐 이런 애들 보내갖고 홀서빙까지 시키니까 아주 그냥 천국입니다. 근데 실장님이 안 오시면은 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어디야 컵 담가 놓는 그릇 같은 데 있거든요. 거기에 그 뭐 락스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염소산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가지고 위생적이에요. 근데 어차피 바퀴벌레도 살균이 되는 용액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런 용도로 타가지고 쓰는 건데 일부러 나 콘타내고 막 배탈 나게 하려고 그쪽에 바퀴벌레를 넣고 그래도 저는 바퀴벌레 빼고서 그냥 똑같아요. 화학공학과도 그 선처리 공정이 어떠냐면요 모래랑 자갈 이런 거 해가지고 맥반석식으로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공장들도 다 폐수 정화할 때 그런
예, 1차는 뭐 모래, 2차 자갈 뭐 이래 갖고 맥반석 깔고 거기에 나중에 숯까지 집어넣고 하면은 맑은 물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정화하는 요인을 알기 때문에 그쪽에 예, 용제 들어간 거 냄새만 맡도 아 차염소산이다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염소가 들어갔구나 그러고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바퀴벌레 들어가도 그거를 그냥 빼가지고 예, 이렇게 재활용을 해갖고 쓰긴 하는데 그거를 그냥 그 막자는 애들 얘네들이 그냥 수돗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시킨 대로 하죠. 왜냐면 수돗물에도 염소 성분이 있어서 8시간은 가거든요. 그렇게 담가놔도 돼요.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도 그, 예, 그 소독약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섞여 있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적죠. 시킨 대로 해요. 그리고 뭐 어차피 그렇게 담가놔도 불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물에 담가 놓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싱크대에 그 물에 불려야지 쌀이든 찌꺼기든 이런 거 붙으면 잘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고무장갑하고 거기에 목장갑 끼는 이유가 뜨거운 물로 또 합니다. 뜨거운 물로 살균을 또 해줘요. 그러니까 그 홀서빙 애들은 장갑 끼는 거 싫으니까 찬물로 하는데 저는 위생적이기 때문에 1차 그 컵을 그 염산 같은데 그 락스 같은데 섞어놓은 거 희석해서 거기에다 놓고 2차로 또 뜨거운 물로 거의 100도씨 되는 걸로 살균합니다. 그러고서 3차가 또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차가 또 검수를 해요. 검수를 해서 뭐 거기에 찌꺼기가 그래도 묻어있다. 그러면 뭐 고무장갑 그것도 다 소독되어 있는 거죠. 그걸로 빡빡 민질러가지고 하나도 없이. 왜냐면 그런데 그릇 같은데 뭐 마요네즈라든지 케찹, 초장 이런 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만약에 놔두면 그 안에 곰팡이가 생겨서 포자가 생기고 그래서 식중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건별까지 그렇게 철저히 하는데 어제도 제가 갔다 오니까 또 안 했습니다. 1시간 넘게 또 얘네들이 안 해가지고 그릇이 싱크대 안에 가득 찼더라고요. 와, 뭐라고 말은 못하죠. 그죠? 뭐 손에 물칠하기 싫어서 제 여동생 마냥 우리 어머니 경조사 되면 어렸을 때 왜 손에 물칠하게 했냐고 하면서 그렇게 모녀끼리 싸웁니다. 그게 여자들이에요. 그게 여자들의 로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어머니랑 우리 여동생과 싸우는 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유 원래 저러지 이러고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제가 세척하면요 1차, 2차, 3차 막 검수하니까 마요네즈도 씻을 때도 그래요. 뜨거운 물에다가 마요네즈 그거 통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 그게 점도가 높아서 세척기로도 안 닦여요.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육안으로 확실히 해가지고 검수를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마요네즈 통을 대충 해가지고 닦아서 올려서 그거를 책임자가 검수를 했는데 딱 걸린 거예요. 나머지는 이상 없죠. 걔만 그러죠. 그랬더니 지가 했다는 식으로 어떻게든 은직하려고 그 홀서빙 하나가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하고 있더라고. 그때 걸린 거예요. 그리고 책임자도 눈치가 빠른지 와가지고 마요네즈 통을 가져가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대충 하려고 막 이러니까 어차피 대충 해서 그렇게 되면요 시간만 더 걸리고요. 그래서 저는 꼼꼼히 하는 거예요. 제가 화공과 출신인데 저 그 플라스크 유리 같은 거 딱 하면은 정말 물기가 없이 쫙 흘러내리는 그게 몽골몽골 이렇게 나 있는 건요 제대로 세척한 거 아니에요. 기름 있는 거는 딱 물을 넣으면 쫙 그냥 물이 밑으로 싹 빠지는 거 그게 진짜 세척 잘한 겁니다. 그 정도처럼 완벽하게 공고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게 철저하겠습니까. 그러니 걔네들이 초를 쳐놔요. 그러면 와서 나만 혼나는 거예요 책임자가. 한마디로 나보고
야 네가 교육 좀 시켜 이런 거예요. 근데도 저는 모른 체 하면서 카이사르처럼 빨간 망토 끼고 최전방에서 솔선수범하면서 사람들이 옆에서 배우게. 괜히 뭐 잔소리해서 뭐해요. 예. 그래서 어제도 마요네즈 통 때문에 혼났고, 거기에 또 내가 그릇 이전하는데도 거기도 트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밑에다가 그런 뭐 테이프 같은 거를 살짝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른 그릇을 딱 하면은 이게 줄줄이 붙어 가면서 예, 딱 떨어져요. 그 지네들이 했다는 식으로 홀서빙이 앞에서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마감하고 있는데 역시나 줄줄이 비엔나로 그 유리만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랭이라는 접시 있거든요. 그 초밥 접시인데 유일하게 그게 예, 유리로 돼 있어요. 그랬더니 딴 거를 들었는데 걔가 따라오는 거야. 줄줄이 비엔나처럼. 그래도 뚝 떨어져. 황당해가지고 아휴 또 얘네들 또 장난질 했구나. 그러더니 지네가 했다는 식으로 옆에 붙어서 아 다치지 않았어요? 막 이러면서 예, 그러고서 예, 깨진 거 지네들이 청소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테러를 해요. 일하기 싫으니까. 자기네들 손에 물칠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 나보고 휴게 시간도 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예요. 자기도 휴게 시간에 깨지니까 너가 휴게 시간도 반납하고 해줘라 막 이런 거예요. 근데도 저는 예, 아 내가 안 쉬면 내가 과로사 하겠는데 그리고 모른 체 하고 가요. 예, 그러면서 저는 하나하나 바꿔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처럼 고무장갑 끼고 안에다 목장갑 끼고 뜨거운 물로 하고 그리고 육안으로 1차, 2차, 3차 막 검수해가지고 학원가 그 연구원들 진짜 수석 연구원이 하듯이 그렇게 세척을 해야지 안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요구는 그겁니다. 솔질도 그래요. 전에는 접시를 제가 예, 했는데 얘네들이 또 그 시간에 깨지니까 더 완벽하게 해요. 그래서 전에는 솔질을 한 번만 이렇게 쓱 하고서 육안으로 봤는데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예, 걔네들이 예, 하도 실수해가지고 찌든 때가 막 배겨 있는 게 있어요. 접시 중에 예, 초장 그릇도 심하고 그래서 그 뭐야 그 매직 스펀지라고 있는데 사포 성분이 있어요. 그거를 전에는 큰 걸 놔두니까 얘네들이 막 테러해가지고 갈기갈기 찢으니까 여기 책임자님이 머리가 좋아갖고 깍두기 크기만 하게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예. 그리고 놔둬갖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그걸로 예, 초장 같은 거 예, 묻어있으면 최대한 빡빡 밉니다. 예, 근데 일단 그게 열처리 들어가면 안 돼요. 안 지워집니다. 우리 옷이 처음에 반찬 튀잖아요. 그럼 그때 지려 빨면 되는데 그때 안 하면은 염색되듯이 똑같이 돼요. 그거는 락스, 옷도 락스에 빨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그냥 수세미가 편하니까 하죠. 근데 역시 책임자님들은 눈이 있어. 안 보는 것 같은데도 여러 거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항상 아무리 바빠도 초장을 그걸로 닦아요. 예, 그래도 역시나 안 닦는 애들이 깨지는 거야, 그게. 예, 그러면서 그냥 물칠만 하고, 예, 그냥 넣고, 마요네즈 그대로 돼 있는데, 그냥 세척기 넣고, 그러면 또 닦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말에 밀리지가 않으니까, 예, 저 관두면 큰일 나니까 선임자든 책임자든 밑에 그 홀서빙 여성들도 다음 주에 꼭 해요 막 이래.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관두는 사람들이 속출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든 이렇게 일 잘하면은 서로들 그냥 데려갑니다. 그래서 요식업이 그게 잘 돼 있어요. 요식업은 말 그대로 피라미드 사회예요. 먹이 피라미드처럼. 그래서 실력자는 엄청 대우해 주고요. 예, 그리고 옛날에 류에루 같은 경우는 아마 티벳계 불교단이시던 분이에요. 그래 아마 티벳의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티벳 불교학교 교장님이었을 것 같고 하는 행동 보면 알아요.
그분이 제가 뭐 먹을 거 좋다고 그 과일 같은 거 좋아하니까 막 과일 깎아놓고 어제도 놔뒀더라고요. 수박밭에 그런 식으로 챙겨줍니다. 해결사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는 실장님 왔을 때는 기종노조 조폭이 무서워서 작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한가하게 했는데도 그때도 저만 먹으라고 과일 놔뒀는데 이번에는 실장님이 없으니까 사원들 다 먹으라고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실장님 있을 때는 저만 먹으라고 저만 먹을 분량 놔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러고서 제 나름대로 공정을 개선한다고 부담리한 행정해가지고 요번에도 그래요. 그 컵에 보니까 저는 두 번, 세 번 확인하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하면 립스틱 하잖아요. 그 빨간 색깔. 이게 묻어요. 그래서 항상 솔질을 하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자작극이야. 그러면서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저 없을 때. 근데 저한테 돔탱이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공정을 하나 더 놓았어요. 전도 확실히 했는데 이제는 그 육안으로 검사하는 기준이 더 엄격해졌어요.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거예요. 전에는 한 번만 이렇게 봤는데 저도 노안이 오니까 근데 저 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가 휴게 시간 갔다 오고 그 시간대 올려놓은 그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요네즈 그릇이. 하여튼 그러니까 제이가 저를 보니까 아 형처럼 그렇게 왜 형이 요식업을 하는지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직장 가든 정말 최고가 되고 실력자가 되고 그 발전소 이런 데 가면은 기술사 자격증 따면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어요. 기술이 있고 그럼 절대 잘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접받고 칭찬듣고 그 사람이 빠지면은 그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하도 일찍 하사든 그렇게 말뚝분마하면서 과로사 직전을 해서 국군 열이 내리지 않으니까 국군 통합병원에 후송 갈 정도로 일해도 그때 환송하면서 사병하고 장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없어도 군대는 돌아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의 말이 될 정도로 일해주면은 좋으니까 제이도 이제 앞으로 기술사 따면은 그런 발전소등 들어가서 꼭 필요한 인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형 보면서 많이 배운다고 진짜 요령표도 게을름 해도 마요네즈 그릇부터 다 위에 선임자들은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선임자가 제가 빠지면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다음 주말에 봐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실장님이 얘가 좀 힘들어하니까 주말이든 하지 말고 주간 근무가 어떠냐 해도 그 책임자님이 안 된다고 이분이 빠지면 여기 빵꾸 난다고 이러면서 제 편을 들어주게 그래요. 그러면서 미안했는지 와가지고 아주 그냥 땀 흘리고서 뻘뻘하니까 옷에서 냄새 난다고 본인은 몰라요. 근데 집에 와서 한가할 때 보면 답내가 무지 나요. 그래서 근무복은 하루 근무했는데도 땀에 젖어서 답내가 나오니까 그거는 빨아도 저희가 건조기가 없어서 안 말거든요. 하루 만에 이렇게 답내가 나는 거예요. 저도 느꼈어요. 집에 오니까. 그래서 그 있잖아요. 러닝만 갈아입고 팬티 속옷이든 그러고 간 거죠. 그랬더니 역시나 땀에 쩔어가지고 노가다 하고 오시면 노가다 현장 분들 보면 단내가 엄청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세탁기 돌렸거든요. 매주 빨아주죠. 그렇게 인정받으니까 얘가 또 부자가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런지 또 안 오던 예정합동 그쪽에서 또 취업 발선해준다. 뭐 뻔하죠 뭐. 자기 교회 7명인데 그쪽 담임 목사로 와줄래? 이전하겠죠. 자기 이제 나이도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이제 좀 쉬어야겠어. 그러면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죽는 날까지 서서 목회하시다가 그러다가 은퇴하시라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한테도 동일하게 하잖아요. 괜히 그거 내려놓으시면은 정말 순댓국도 못 먹는다고. 그런 비참한 인생들인데.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그때 뭐 나보고 맡아달라 그러면 뭐 그때는 못 이긴 척하게 받아주죠.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데 나보고 해달라 그러면 저는 거절이죠. 아마 또 그전할 거예요. 하도 제가 인기가 좋아요. 어디 가든지. 옛날에 천안에 총신 신학교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거기 사장님이 신문사 기자하다가 국장까지 하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차림 교단이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갔는데 그때는 과장도 없고 부장도 없어요. 교무 과장, 부장 뭐 없었어요. 교무 주임이 최고였어요. 제가 교무 주임을 했습니다. 그런 데서도 그 중국 우한교회까지 받아줘야 된다 뭐 이러니까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기종노조 조폭 애들 같은 애들인데 1%라도 받아주면 조직이 썩는다고. 포도송이 비율을 모르냐고 이러면서 말싸움하다가 그냥 나온 거죠. 그러고서 예장합동 개혁 온 거예요. 하여튼 그 정도로 어디 가든 똑부러지게 일을 해야 돼. 똑같아요. 식기세척하는데 그 마요네즈 그릇에 그 마요네즈가 한 방울이라도 있어도 그게 곰팡이를 일으키고 여러분이 식중독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자들은 그걸 아니까 책임자들은 제가 그런 것만큼은 칼같이 하니까 저를 계속 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건요, 이쯤이야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완벽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다윗처럼 밧세바 간음하는 실수, 그런 부득이하게 하는 실수 그 정도여야지. 자기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도 제가 건망증이 있어서 실수했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이라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황 무오리오설이 내가 틀렸다고 매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노안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립스틱 자국도 노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시 현상도 있고. 그래서 경찰님들이 순찰차 타고 순찰할 때 항상 2명 태우는 게 착시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경계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설교하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게 강합니다. 제 공부도 되고 여러분한테는 설교도 하면서 예수님 전도 사업도 되는 거니까. 하여튼 제목이 그래요. 또 선거철인 온 건가? 정치인이 가차 취업 알선하고 선거 끝나면 자르는 취업 알선 전화가 오더라. 마태복음 23장 3절. 좀 전에 얘기했죠? 이래서 제 기종노조 조폭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도 압박해서 은퇴해라. 은퇴하면은 은퇴 목사님들은 다 순댓국도 못 먹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병원에서 현역으로 2010년부터 일하면은 목사님들 없는 줄 아세요? 엄청 많습니다. 노숙자들의 목사님들이 많아갖고 그렇게 들어오세요. 그러고서 병원비가 없어서 도망가라고 뒷문도 가르쳐주고. 한순간이에요. 자기가 그 일을 내려놓는 순간 사단마귀들은 그 틈을 채워서 여러분들을 거지 만들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현역이 있겠다고 이러면서 요식업으로 오너셰프의 꿈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힘들어도 입에서 단내가 나도 실장님이든 배려해준다고 주간이 4배나 쉽다고. 그거 몰라요? 제가 루에르든 그쪽 중국 요리 해가면서 주말 아무도 안 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장애인 몸인데도 일반인도 힘들어서 픽픽 쓰러지고 관두는 주말을 제가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빠지니까 개판이 되잖아요. 1시간이든. 그래도 원상복구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저도 걔네들처럼 그 홀서빙 애들처럼 빨리 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냥 탁탁탁 해서 그냥 그릇에 넣으면 되죠. 닦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빠꾸되고 나중에 손님들이 그렇게 곰팡이균 때문에 그렇게 식중독에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욕먹을 바에는 차라리 그래도 빠르잖아요. 그냥 하나 개선시켰잖아요. 딴 데처럼 큰 그릇을 위에다 2단 적재를 하라고. 큰 그릇 때문에 이거 뭐 식기세척기 2대도 아닌데 또 어느 데 가면 2대도 있어요. 진짜 바쁜 데는. 근데 여기는 한 대 하는데 그거 2단으로 적재도 안 하냐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적재하게 돼서 더 빨라졌는데 더 바빠졌습니다. 2단 적재에서 시간이 2배로 줄었는데도 또 기종노조 조폭들이 2배 더 왔다는 식으로. 심지어는 청소부들도 막자예요. 저 지나갈 때. 그 청소 카트 같은 거 있어요. 그 요구르트 장사들이 타는 식으로 해서 밑에 그 솔 달려 있고 막 하면서 움직이는데 저거 하면 딱 막자입니다. 하여튼 제가 화장실 들어가면 청소한다 옆에 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물 뿌려놔요. 넘어지게. 그래서 거기 또 책임자신가 봐. 그러니까 저 갈 때 또 따라오는 이 회사 관계자님들이 있어요. 저한테 하도 테러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들어가니까 따라오세요. 혹시 화장실에 CCTV도 없으니까 봉변당할까봐. 역시나 바닥에 물 받은 거예요. 청소 아줌마가 있는데 청소 아줌마가 일부러 뿌린 거예요. 그걸 목격하시니까 그 책임자님이 주의 주시더라고요. 바닥에 뭐냐고 물 뿌려놓으면 넘어진다고 막 이러면서. 저는 항상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때 구청 다닐 때도 어때요? 화장실에 일부러 누수하게 해갖고 아예 물이 완전히 고이게 그렇게 해놨었어요. 그 정도로 낙상이든 해서 내가 넘어져갖고 거지 되면은 순댓국도 못 먹으면은 지금 리틀타네님이 그러더라고요. 역시나 육사국 방문한 이유가 있었어. 자기과는 충성할 테니까 저 지금 거지 되니까 제 영혼이라도 줄 테니까 제발 나 좀 돈 좀 달라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구걸하러 간 거였어요. 그러더니 오늘 방송이 이제 자금이 바닥났다고. 야, 딱 느낌이 알아요. 그 사람 행동 패턴 보면. 그래서 오늘 건 보지도 않았어요. 저였으면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저는 주경야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노인석 교수님 수석연구원 하면서 그때 돈이 어딨어요? 제가 기부하고 그쪽에 전기 온수기도 사다가 기부한 이유도 그러면서 주경야독 하면서 연구실까지 하고 대학도 다니면서 그렇게 피자 배달해 가면서 여유가 되니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자 되니까 노인석 교수님이 돈 준다고 10배 이상 준다고 그래도 제가 거절했죠.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천국에 상급을 쌓아요 이러면서. 노인석 교수님 불교신자였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가 잘 못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큰애 삼촌 집안을 계속 챙겨준 거죠. 큰애 삼촌이 돌아가니까 큰애 삼촌 큰아들 막 챙겨주고. 그 챙겨주는 걸 본인들이 친척들이 아니까 그 명문 일본사학의 대학교 교수인데도 노인석 교수님하고 연결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입소문이 오죠. 하여튼 영어로는 therefore all that they tell you do and observe 관찰하다 but do not do according 뭐뭐에 따르면 to their deed for they say sing sing은 것 뭐 이렇게 해석해요. and do not to them 두네요 them 원래 여기 to 넣어도 되는데 to 부정사나 do나 비슷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두루 써요. 예. 공산화포형은 뭐예요? 쉘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to라는 거는 그 접속사로도 쓰잖아요. 뭐뭐뭐 위. 예, 그래서 to 부정사인가 접속사인가 이렇게 가르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웬만하면 to 쓰면 헷갈리니까 저는 do 같은 문장을 많이 쓰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따르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카이사르처럼 최전방에 빨간 막도 끼고, 네,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 누구예요? 네, 손책인가? 또 까먹었어요. 성경인가? 빨간 막도 끼고, 네, 원술의 부하로 해서, 네, 그렇게 장사태수 때가 아마 아버지고요. 그 빨간 막도가 원술의 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하세요. 저 사람 외로 아래 헤어진 사람은 끝까지 안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사태수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장사태수 아들이라고. 장사태수는 왜 헤어지는데? 지명이라서 그런가? 한중이든 사람 이름은 안 헤어져. 하여튼 표리부동이라고 그래요. 표는 거표자에 리는 속리자, 부는 안입부자, 동은 하나동자, 한 가지 동자, 같은 동자예요. 집에 에어컨이 있어서 틀어놨더니 제습기만 해도 엄청 추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저녁에 켜고 안 자거든요. 왜냐면 추워서 으실으실 춥다가 깨면 일단 깨면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수면하려고. 그리고 저는 여름에도 애착 이불이 좋아갖고 이불 덮고 잡습니다. 완전 한증막이에요. 그래도 아주 잘 자요. 왜냐면 여성 제이도 덥다고 막 껴안지 마 그래도 애착형이라서 맨날 더워도 여성 제이 꽉 껴안고 10년을 살던 애라서 그렇게 자던 애를 갖고 그전에는 우리 어머니 등판, 양할머니 등판. 그래서 항상 제가 어릴 적에 싸우면 이겨가지고 양할머니 등에 맨날 엎여있고 어머니 등에 항상 엎여있었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약 올라갖고 자기네들이 몸싸움에도 난 못 이기거든요. 일부러 져주는 거지 그런 싸움에서는 항상 이겨요. 그래서 양할머니 등판하고 우리 어머니 등판은 항상 내 거였어요. 그렇게 어릴 적부터 커서 그런가 따뜻하고 포근한 게 좋아요. 애착 이불. 근데 여성 제이도 그랬어요. 여성 제이도 애착 이불하고 애착 베개가 있었어요. 어디 가면은 그거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여행 갈 때는 베개를 항상 챙겨가. 이불은 못 챙기니까. 근데 저는 무거워서 못 챙기고 다니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애착 이불이 여성 제이야 그러면서 마인드 컨트롤해서 맨날 껴안고 있으니까 이렇게 포기하면 아이 더워 저리 가 막 이러면서 밀어요. 싫어 하고 달려들고 땀 펄펄 흘려도 싫어 하고 달려들고 그러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0대네요. 하여튼 내가 반지상집 월세 임대업으로 부자 될 게 두려운지 1가구 2주택 되면 세금을 집값의 8% 받는다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나. 이건 제이가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또 이거 찾을 시간도 없어요. 왜냐면 일하기 바쁘지, 설교 준비하기도 바쁘지, 잠자기도 바쁘지. 어제도 오자마자 쓰러지듯이 잤어요. 어제도 그 무한 콜라권 줘서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 먹으라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갈 때도 콜라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이미 콜라 그거는 있겠죠. 제로 콜라는 아무도 안 먹으니까. 근데 사이다는 이미 없을 거 알아요. 그러면 그 밍밍한 그 어린이 음료수 먹어서 뭐예요? 손님도 먹더니 밍밍한지 그냥 한 모금 먹더니 버리더라고요. 저도 하나 먹고서 아이씨 이상해 맛도 이상하고 그래서
시원해야 되는데 청량음료수가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런 과일 죽수는 더울 때는 안 넘어가요. 그래서 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해 준다고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번은 선거철 표심을 잡기 위해 아마 당대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나 봐요. 근데 저는 여전히 미국 민주당 지금 대통령 지지합니다. 예, 아주 하는 짓이 미워요. 그래서 지금 당대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저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대표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주는 것처럼 속이고 선거가 끝나면 돌변하는 행태처럼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다. 원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같은 그런 보궐선거 할 때나 이런 작업이 오는데 지금이 국가 위기 사태는 맞는 것 같아요. 당대표 선거가 진짜 국가의 존망이 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미국 민주당 지금 당대표를 밀어주시고 저는 항상 미국 편이니까 무도가 출신도 쓰는 거예요. 저는 비폭력인데 100%가 어디 있어? 99%로 살더라도 이렇게 정의사회 구현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무도가 출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국군 장병으로 공산당과 싸운 식으로 여자근도로 부득이하게 바세바 간음하고 다윗이 그런 거는 하나님도 용서하세요. 그거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한 거다 이러면서 법도 그래요. 정당방위는 용서합니다. 무죄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걔가 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막 목을 메고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도 용서하더라고요. 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항상 무도가 집안이 있는 거고 CIA가 있고 FBI가 있고 델타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외계인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개신교들은. 그래서 걔네들 고용해서 쓰는 거예요. 첫째, 뷰리부동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가론 유다의 은밀한 배신인데 예수의 제자이자 회계를 맡았으나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며 속으로는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고 입맞춤으로 국가오토 신의를 가장했어요. 예수님은 구분이 안 되잖아. 종교경찰들 이런 애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입맞춤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입맞춤하니까 예수님도 알죠. 저처럼 계시로 움직이신 분인데 사람이든 사물이든 오죽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사형 집행하는데 가고 싶어요. 저도 오래 살고 싶죠. 그리고 저도 제이처럼 7시간 놀고 1시간 일하고 그러니까 제이가 이제 안 거예요. 자기가 7시간 놀고 1시간 일해보니까 완전히 이쪽은 푸대접이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뭐 자기가 칭찬 들을 소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발전소든 이런 데 가서 기술사 따고서 그러고서 진짜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왜 전에는 기술사의 가치를 몰랐는데 현장 가보니까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형 말대로 기술사는 공부만 할 거라고. 말이라도 이쁘잖아요. 진작에 공부만 해서 자격증 따고 그 무한전력이든 그 기술사를 따려면 2년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싸우면 되는데 자기 간에 쉽게 보고서 그렇게 집 나가가지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서 그래도 회개했으면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가 공부하면 지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예요. 저는 단지 코치로 금메달 그 25, 21에 상관왕한 나이도 같은 여코치였다. 그러면서 역사에 이름이 남는 거예요. 무디 같은 그런 선교사였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100만 명 이상의 전도를 해가지고 무디가 돌아가실 때 어땠어요? 자기는 천국에 있다고. 그래서 언론인들이 자기를 비방하더라도 자기는 천국에 있다고 그렇게 제자들하고 자식들에게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인터뷰하러 오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예수님께 가장 강한 질책을 받은 집단으로 그렇잖아요. 저희 선구법이 어때요? 저보고 바벨로니아 남편님이 저보고 성철스님 같대. 도선사에 계셨던 주지스님. 제가 그러거든요. 종교는 하나야 그러면서 나 원래 전생 꿈이지만 도선사 주지스님이었어 이러면서 심지어는 노인석 교수님 불교라고 해도 그래도 개신교가 좋아요 이러면서 선교하고 그러면서 힌두교 믿으면 힘들잖아요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전도하고 이왕이면은 쪽수가 많은 데가 좋죠 이러고 대세가 좋은 거예요 이러고 그러고서 전도하니까 이제는 바벨론녀 남편님도 제 방송을 따라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 음모론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을 어느 나라에 그렇게 이중첩자라고 막 매도하더니 이젠 그런 말 안 하세요. 안 하고 그런 말 하는 그런 옛날에 그렇게 방송했을 때 추종자들이 어떤 나라 얘기하면은 너 그 음모론이야. 이거는 태풍도 요번에 일본에 지진 난 거 TSMC를 그거를 반도체 그것도 20나노인데 2나노도 아니고 그런 옛날 닌텐도 게임기나 하던 그 반도체 개발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해가지고 그렇게 태풍이든 지진이든 가는데 자연재해든 가는데 이러면서 신기하게 육사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다 남쪽에 있는데 신기하게 그쪽에 태풍이 많이 가네.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늘이 도와서 그래요 그분은. 이제 하나하나 제 어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다가 스님이 되면은 하늘이 노하셔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고 저는 딱 그분이 보면 그 주지 스님하고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아마 더 폭발하겠죠. 신자들이 그냥 맨날 와가지고 그냥 아마 1만 성도 이상의 절을 만들지 않을까. 성철 스님 이상이.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시킨 대로 되니까 나중에 성공하시면은 진짜 제 말대로 하니까 되더라 이러면서. 그러니 저보고 성철 스님 같다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성철 스님도 제자를 엄청나게 키웠거든요. 거의 무디 선교사님 급수 100만 이상 전도하듯이. 하여튼 겉으로는 금식과 율법 준수를 화려하게 포장했으나 속에는 탐욕과 위선이 가득했다. 예수님은 이들을 회칠한 무덤,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장사짓는다. 그 성경 말씀이죠. 세 번째, 아시아와 요하스인데 그 무속신앙 샤머니즘 때도 그래요. 왕이 부덕하고 정치를 못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음모론으로 몰고 가던 그 바벨론의 남편님이 그래 그 육사국의 왕이 무능해가지고 그렇게 하늘이 천재지변을 줘서 하필 그 반도체 먹거리인데 그쪽만 계속 태풍이 가잖아요. 이러면서 그렇게 설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철 스님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하여튼 제사장 아오야다의 보호 아래 겉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듯 했으나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우상을 숭배하며 본색을 드러낸 유다왕 요아스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인데 에스겔서의 제약, 기록처럼 겉으로는 선지자 앞에 모여 얼마 전에 방송사고 난 거 기억나죠? 그때 저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양쪽으로 해요. 저는 1인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조그만 모니터 그때 알리익스프레스로 2만 얼마 주고 산 거 아주 잘 작동됩니다. 1,000원 상점이 좋아요. 요즘엔 공짜 상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름이. 그쪽에서 사는 건 품질이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보는데 그때 뭐가 꺼졌어요. 버티버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안 나고. 근데 저 방송 중에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딱 꺼진 거예요. 지금도 이런 걸 보다가 꺼지면은 또 방송사고네요. 육사국이 또 해커를 보내서 이렇게 했나봐요. 이러면서 기종노조 조폭이 뭐 이러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방송해요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그런가 저 낙상 안 되게 화장실까지 책임자님들이 오셔갖고 그래서 물 던진 거 확인하고 청소부가 저 들어갈 때 항상 청소부 있어요. 어디서 놀다가 막자더라고. 그래서 그 주의 주고 아주 제가 황제 같아요. 어유 그 옛날에 그 세종대왕이 장영실이 그 마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영실 어가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 밑에 애들이 막 발발기면서 미리 가서 확인하고 완전히 그냥 회장님 오시면은 순시하듯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회사 생활을 하는 맛이고 뭔가 삶의 맛이지 않나요? 그리고 저 딱 퇴근해가지고 거의 30분 걸어가면요 경찰차가 따라와요. 3대 이상. 그러면서 무언가 막 대통령 경호해주는 느낌? 미안해. 옛날에 독일 갔을 때도 그랬어요. 독일에서 그 독일의 북부 거의 한두 시간을 전기자전거로 가야 돼요. 거기밖에 없었어요. 한인교회가. 거기가 예장 고신인가 그랬어요. 남부는 예장 통합이었고 그쪽은 그런 나치당 교회를 갖고 헌금하니까 헌금함에 안 넣고 자기 목사 안주머니로 넣더라고요. 호주머니로. 그래갖고 그거 보는 순간 바로 옮겨버린 거예요. 자기 위에 구하는 사람이니까. 나치당이니까. 예장 통합이 그런 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예장 합동한 거예요. 고시는 절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동안 합동 아버지 목사님이 막 말 안 듣고 기정노조 조폭 하수인 짓 해갖고 막 순혈주의 발언을 그럴 때 나간다고 강남에 있는 예장 도심까지 갔었어요. 그럼 죽어나겠더라고요. 거의 한 달 집 나갔었어요. 그때도.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목사님 회개했어 미안해 돌아와 그러니까 아빠 회개했어 나 5살 여아가 여행 카트 자기 몸만한 거 끌고 옆에는 애착 인형 이렇게 토끼같이 생긴 거 들고서 집 나갔는데 아이스크림 싸줘서 나 다시 집에 들어왔어 이러면서 아빠 하면서 가 우리 엄마가 외로운데 혹시 골키퍼 돌아가시면은 우리 엄마랑 재혼시켜주고 제가 매일같이는 안 되지만 곱창 전골 해주고 제이처럼 산타 과자 박스도 만들어주고 이럴게요 뭐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 목소리는 좋을 거야.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부자 남편 부자 아내 다 결혼해 시켰다 했잖아요. 제 여동생하고 저희 형도 그렇게 결혼시켰고 저희 친척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집에 가문의 일원이 되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보면서 한 명의 마냥
날카로운 노래를 보고 있어. 그러고서 정략 결혼. 그 잘한 게 누구예요? 함스부르크 왕조예요. 딱 보고 있다 인재야. 그러면서 걔랑 정략 결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전 유럽이 다 함스부르크 가문이 돼버린 거야. 아주 그 태생이 그 원조가 미카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카엘 천사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으나 그 마음은 불의와 탐욕을 향해 있었어요. 다섯 번째, 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 사도행전 내용인데 초대교회 당시 재산을 팔아 전에게 기부하는 것처럼 겉모습을 꾸며 명예를 얻으려 했으나 실제로는 일부를 감추어 성령을 속이다가 이 거짓말했다가 죽은 사례 아니에요. 네? 자기는 100% 기부했다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든가. 저는 얘기하잖아요. 말로만 30% 이것도 그동안은 제이를 100% 기부하면서 밥이 없어가지고 제이가 옛날에 롯데리아 지나갈 때 걔가 새우버거를 좋아하거든요. 아빠 나 새우버거 먹고 싶어 막 이래요. 그러면 아휴 돈도 없는데 나 피자 배달해갖고 이거 아껴갖고 책 사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아껴서 예를 들어서 원서 영어랑 한글판을 사야 돼요. 그러면 그냥 한글판만 사. 그리고 교수님한테 욕먹는 거지. 그거 제이 새우버거 사준 거야. 제이는 알라나? 그래서 제이가 완전 내 아들이에요. 남자예요. 새우버거 먹고 싶다. 롯데리아 거기 새우버거 광고 앞에서 이렇게 서 있어. 얼마나 귀여운지. 그럼 난 눈치채고 야 새우버거 먹자 그러고 사주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키웠는데 하여튼 저 닮아서 저런이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 형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우리 친척들이 제가 솔선수범 구하니까 그렇게 다윗이 밧세바 가늠하는 식으로 그렇게 삼촌표에 빠졌다가도 회개하고 안 그런 애가 임원의 막내 아들은 여전히 주식 중독해서 헤어나지 못하죠. 그래도 대기업 간두지 않는 것만 해도 집안에 민폐는 안 주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민폐 줘서 미용실 팔아먹고 그러죠. 집안에 민폐만 안 주면 되는 거죠. 심판을 받았다. 외식하는 신앙의 경고이며 하나님은 겉으로는 거룩한 형식을 취하되 실질적인 삶의 욕구, 삶이 뭐야? 육금이라고 썼네. 사금이에요. 이것도 내 분명히 사금이라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뀌어 있지? 저 방송할 때 오타나면은 육사국 해커가 했다 생각하세요. 저도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육사국이 합니다. 왜 이렇게 육으로 바꿨었어요? 알고 봤더니 사금이 아니네. 이것도 뭐 육금이나 육수나 똑같네. 이거 369 법칙에서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떨어지는 이런 육수 인류들이네 이러면서 지네까 느낀 거예요. 사금이 아니었네 육금이었네 이러면서 이렇게 오타를 내네요. 하여튼 육금 정의와 육수 자유와 지혜와 평화가 없는 태도를 가장 경계하며 마음과 행동의 일치를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피해 간호조무사는 기종노조 조폭이 99% 장악해서 겨울 지나서 보험 의무에 유니온숍, 의료가 심합니다. 거기는 유니온숍이라고 명시도 안 해놔요. 그런데도 유니온숍으로 운영하는 데가 99%입니다. 그런 데서도 갈 데가 없으니까. 겨울에 뭐예요? 겨울에도 배달하려면 나 분명히 넘어져가지고 병원값이 더 들어가. 옛날에 경찰님들 경찰병원 나오기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범죄자들 잡다가 그러다 다치시면은 자기 사비 털어서 돈이 한 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0% 여러분 민중한테 기부하시던 분들이 그 시절 경찰님들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사명감으로 일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라포 영성에서 경찰 병원 만들어줘라. 그랬더니 얼마 전에 소송하는데 경찰병원에 가서 싸게 2만 원에 했어요.
원래 한 50만 원, 막 100만 원 드는데. 그래서 아 대박, 민간인도 되네 그랬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경찰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관의 예우를 해준 거더라고요. 기분 좋죠? 예, 돈도 벌고 아 내가 정관의 예우 된 거였구나 이러면서. 하여튼 운운하며 잘려서 하던 일이 노가다처럼 빡세서 단내가 나는 요식업이었다. 근무복을 이틀 입었는데도 단내가 진동한다며 옷 세탁했냐고 책임자가 묻기에 매주 세탁한다고 말할 정도로 땀이 비 오듯이 떨어지고 너무 바빠서 근무자들도 정신없이 어젠 진짜 바빴어요. 정말 기존에 보다 더 2배는 바빠진 것 같아요. 점점 더 신섬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위기 속에 부자 된다 했잖아요. 옛날에 IMF 때, 지난 예배 때, 그때 노른자 사가지고 IMC 같은 그런 대구택, 옛날에 대한 주석, 거기를 사들인 이스라엘 회사, 워렌 버피가 그런 식으로 더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더 부자 됩니다. 위기 속에서 헐값에 근무하는 게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저처럼 지켜보다가 그 함스부르크 왕조처럼 제가 정말 괜찮았는데 실력자인데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 가문의 일원을 받아들인 거 사위를 그러면서 유럽을 다 함스부르크 가문이 먹는 거. 그게 미카엘 방식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또 한 명의 방식이고 그런 책사들이 항상 그래요. 그리고 후황양성합니다. 대표적인 게 성철스님이었고. 여튼 정신없어서 그런가 화장실 갈 때 청소부가 카트로 막자를 하지 않나. 거기에 화장실 바닥에 물 뿌린 것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책임자가 이거 당장 수정하라고 지적하고. 그래서 내 물컵이 다 먹은 건지 알고 무려 5차례 이상 버리며 다시 얼음 채워서 물 넣고를 반복. 해서 아예 얼음이 없을 정도로. 아니 얼음통 여기 작아요. 시실에서 그 회전초밥이라서 얼음을 넣을 게 없어요. 그냥 손님이 원하면은 그때 얼음 줍니다. 근데 거의 직원들만 먹는 거예요. 근데 5개를 내가 더워서 했는데 그 조그만 거 다 채웠는데 그걸 다 버려봐. 나중에 얼음통에 얼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 콜라 가서 그냥 사이다 하나 까가지고 먹으면 돼요. 그 일 잘하신 분 셰프님이 오늘도 했거든요. 그분 한 분만 했어. 그분이 6시인가 퇴근해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지옥입니다. 아예 그릇 정리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식기세척하고 그릇 정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중에 홀서빙들이 저 골탕 먹인다고 거기다가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고서 같이 줄줄이 비엔나로 유리가 떨어지게 그러면서 지네가 있다는 듯이 옆에서 2명이 이러면서 보고 있다가 딴 데 안 가 있어요. 원래 그게 범죄 심리학입니다. 알고 있었죠. 뭔가 했을 거야 그랬더니 역시나 뭔가 따라오더니 뚝 떨어져요. 순식간이었어요. 0.1초 사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이지 않는 테이프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지네가 한 거 내가 발견할까봐 그거를 딱 빼고서 지가 뒤에다 숨겼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골탕 먹이는 거예요. 왜 골탕 먹이는 건 얘기했잖아요. 기존에는 나 없을 때는 2명, 3명이 했었겠지. 근데 내가 와서 커버하니까 직원들 줄여놓으니까 자기네들은 힘들다 이거죠. 휴게 시간도 없고 막 이러고.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결혼이 났는데도 정상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실장님이 가서 앉아있어라. 아예 제 앞에 손님 의자를 이렇게 밖으로 해놨어요. 거기 앉으라고. 근데도 마음만 감사하다 하고서 그냥 힘들면은 냉장고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 그 정도만 합니다.
왜 19살부터 그렇게 해왔고 수술실에서 한번 흉부외과 이런 수술도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그 갈비뼈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 과정이요 최소 7시간입니다. 그 사람 위가 천공이 났어. 술을 하도 먹어서. 근데 수술할 정도로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를 드러내는 수술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7시간을 서서 있어야 돼요. 등도 못 기답니다. 그런 수술도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전면에 묻으면은 콘타크이기 때문에 그 수술복은 뒷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뭐 옷 벗고 가서 화장실 가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이 5,000원, 그 시절에 5,000원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손님들한테 그게 또 전가가 되거든요. 그럼 제가 미안하잖아요. 제가 오줌을 잘 참는 이유가 그 수술식에서 단련된 게 강해요. 그래서 물을 거의 안 먹습니다. 물 많이 먹으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근데 요식업에서는 물 많이 먹어도 돼요. 왜냐면 땀으로 다 배출되니까. 그래서 아예 물컵을 놔두는 거예요. 근데 수술실에서는 절대 물 안 먹어요. 근무 중에. 갑자기 수술 들어가요. 그래 놓고서 7시간 하다 보면은 막 근육이 경련이 오잖아요. 막 손도 떨리고. 그러면은 눈치 보고서 내 타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살짝 저쪽 벽에 가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다 아세요. 의사님이 쟤 힘들구나 이러면서. 그러면 잠시 그냥 등 살짝 기대서 거의 1, 2분? 얼마 전 동사무소 때도 그랬잖아요. 화장실 가가지고 딱 1분 정도 속으로 카운트해요. 60, 59, 뭐 이런 식, 54,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1분 정도 지나면 근육이 풀리거든요. 그럼 다시 와서 수술하고. 그래서 미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의자 안 놔두셔도 돼요. 보기도 안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 파면 메꾸고를 반복하듯이 근무했다. 나중에는 하도 버리고 컵 불려 놓은 곳에 바퀴벌레 시체 놓는 테러까지 하고 그릇 바닥에 장치를 한 건지 깨지는 그릇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붙어서 그런 스티커든 붙여놓은 거예요 바닥에. 그러면 제가 다른 거를 딱 하면 이게 당겨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겨지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 놓고 지 발견할까봐 내가 이렇게 양손으로 큰 그릇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와서 그렇게 그거 깨진 그릇 수습하는 척 하면서 스티커 이런 거를 싹 지 손으로 해서 뒤로 이렇게 숨기더라고요. 그 정도로 골탕된 맥입니다. 뭐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요식업도 그렇고 뭐 수술실 가면은 기종노조 조폭들이 심장 박동기 혈압으로 돌아가는 거 있어요. 그거를 꺼요. 그럼 환자가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멀티플이 강한 이유가 수술하면서 계속 심장 박동기 도나 이런 기계들이 정상으로 보나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옆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발견하면 주치의님한테 박동기 꺼져 있습니다. 아까 어떤 저는 이렇게 해요. 어떤 간호사가 지나갔는데 박동기 꺼지는데요? 이러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 눈치채죠 의사님이. 그럼 다음날 징계 들어가죠. 그 정도로 정확히 봅니다. 그런 식으로 기종노조 조폭 가려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다음날 수술 들어갈 때 어때? 그래 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그 카트로 막자예요. 수술 못하게 의사님들. 그게 3회 이상 되면요 심할수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규직도 나갔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 팀장 시킨다고 그런 거죠. 그렇게 모른 체 하면서 누구누구가 지나갔는데 그렇게 심장박동기가 꺼지던데요 이러면서 아주 날카롭게 어제 그릇 드는데 그릇이 딸려오던데요 이러면서 2명의
홀서빙이 옆에 붙어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누군지 얘기도 안 해.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알지. 그게 기중노조 조폭입니다. 그래서 그릇 바닥에 장치를 한 건지 스티커든 붙인 거예요. 깨지는 그릇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붙어서 떨어지는 장치 등 하기까지 하니 원래 그거 그릇을 셰프님들이 하셨어요. 근데 장치한 거를 아는 거야. 이분들도 항상 당하니까. 그 마감할 때 남셰프님이 두 분 남아 계시거든요. 그래도 원래 저는 그릇 닦기 바쁘니까 두 분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릇을. 근데 걔네들이 장치한 걸 봤나 봐. 그러더니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눈치를 깠죠. 아, 그래. 뭔가 했겠구나. 그래, 그러고서 했더니 역시나 그렇게 스티커를 붙여놔갖고 골탕을 먹인 거더라고. 그게 셰프님들이 인생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애들한테 그냥 불이익을 주는 거죠. 계속하면은 심화소스라고 해서 3회 이상 걸리면은 그냥 그때는 해고가 되거든요. 심지어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환멸감에 타는 갈증으로 일하니까 그냥 칠성사이다든 꺼내서 먹었으면 돼요. 그런데 뭐 퇴근 시간 임박해서 뭐 이제 3시간만 참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6시에 그 남셰프 한 분이 퇴근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 있을 땐 괜찮아. 근데 그분이 퇴근하면 이제 자기네들 통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감시관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 바퀴벌레도 그분이 얘기해 준 거예요. 저는 바쁜데 그 안에 물까지 볼 수도 없죠. 한간 사람이나 그게 되는 거예요. 홀서빙 하신 분이. 하여튼 더 힘든 하루였다. 그런 와중에 구세주 마냥 합동기에요. 책임자 어디지? 책임자 님이 전화 달라고 하는데 그쪽도 기중노조 조폭 하수인이라서 전에 동사무소 조폭 두목이 하루 전에 무단 결근한다고 통보하듯이 할 때 그때 같은 날에 원래 하잖아요. 같이 움직이던가. 내가 고관절 고정핀 수술하는 날, 그 세계적인 병원 가서 그날 수술하는 날인데 그날 원래를 잡는 거예요. 갑자기 이틀 전에 전화 와서. 너무 노골적이죠. 그게 기종노조 조폭의 행동 패턴입니다. 원래를 잡아서 이번 짐을 거의 이사하는 수십 킬로를 들고 정말 짐 들고 가면요 이사하는 거 똑같아요. 병원 입원하는 것도 거의 막 어깨가 빠질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것도 전철에서 한참 멀어서 한 3, 40분 걸어가는 저희 집 걸어오는 거리 거의 2.2km 이 정도 걸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죠. 그때 또 대팡 싸웠었잖아요. 여튼 들고 멍멍이 훈련하게 한 곳이라서 그래서 기종노조 조폭들이 교회 안에도 숨어서 그지랄들 해요. 그래서 제가 노 회장님 편 들어준다고 그런 식으로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지네들 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병원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망해가는 교회 그런 병원에서 절 부르면은 제가 이 정도까지 얘마저도 기종노조 조폭이라고 그러면 프로토스 너마저 뭐 이런 식으로 배신감 느끼면은 업종 변경하든 심지어는 성민병원 같은 경우는요 업종 변경하기 전에 회사 자르는 방법 하나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름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원 어떻게 해요? 고용승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새로 신입사원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성민병원 이러면서
예, 그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기업 취업하니까 부자 될 게 두려운지, 예, 동시다발로 오죠. 예, 제가 그 1가구 2주택 제한이 없고 종부세도 좀 낮으니까, 그래서 월세 수입이 괜찮으면은 감가상각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사이트까지 해서 딱 해놓으니까 다음날에 제이한테 통해서 지금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됐다고. 8% 이제 1가구 2주택은 8% 그거 집값에 매긴다고. 분노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그 정도로 저는 그 기존노조 조폭들이 두려워하나 봐요. 취업 그래 제이가 법학 가니까 그 법이 바뀌는 거를 칼같이 해서 알아서 그 비둘기 마냥 노아의 방주에 저한테 그런 올리브 나뭇잎 평화를 상징하는 그걸 물어다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줍니다. 저도 성철 스님처럼 제자를 하나 잘 키운 거죠. 선거철 지나면 정치인이 자르듯이 하려고 하는지 전화해서 퇴근 후 지금 알바 끝났어요 하고 문자하니까 힘들 테니 오늘은 쉬고 내일 전화합니다. 무슨 일일까? 아까 말한 대로 그거예요. 그분이 처음 노예 왔을 때 저보고 자기 은퇴할 테니까 지금 7명 교회니까 좀 맡아달라고 담임 목사로. 근데도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 돌아가시면 그때 하세요. 그때 되면 몰라요. 딴 사람이 한다면 그 사람 주면 되는 거고 마음은 이해하는데 지금 은퇴하시면 순댓국 먹어야 된다. 순댓국도 못 먹는다. 그렇다고 함수부르크 가문처럼 저희 집안하고 딸을 주시든가 하면 제가 챙겨주겠는데 저도 제 코가 석잘해서 저희 가족들 챙기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100% 다 준다고 하고서 그렇게 가시면은 저는 지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아마 이따 전화하면 또 그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또. 아유, 돌아가실 때까지 일하세요. 이러면서. 아유, 정신고용 하시면 되잖아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좋아하시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목했어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힘들어도 끝까지 일하라고. 저희 가족도 그래요. 우리 큰애 삼촌도 막내 외삼촌도 돌아가신 순간까지 일하라고 그러면서 한 거예요. 근데 용접하고 철공소 일은 힘드니까 다른 일 찾아보라고 그러고 이왕이면 요식업 하라고. 아마 요식업 했으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 중금속 납땜 이거 그게 암을 일으키는 거고 너무 과로하니까 근육의 경련, 피로 그리고 몸을 못 풀면 바로 사죠. 하여튼 뭐 본인들이 선택한 걸 어떻게 해. 나는 저처럼 요식업을 하라고 본보기까지 보여줬는데 하여튼 노인석 교수님도 요식업 한다는 거 제가 말린 거예요. 공부한 거 아깝지 않냐고 이러면서 그래서 특화함을 만든 거죠. 나중에 교수님도 은퇴하면은 저한테 찾아오면은 제가 대기업에서 요식업에서 어느 정도 중역으로 올라가 있으면 못 이긴 척 하면서 뒤에서 오더 셰프 마냥 챙겨주겠죠. 창업을 하더라도 막 호텔 같은데 제가 만약에 경영하고 있으면 그동안 노인석 교수님이 저희 큰애 삼촌 챙겨줬으니까 반대로 제가 노인석 교수님 뭐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요식업이든 거래처든 해서 부자 만들기 그렇게 또 배려해 주는 거죠. 그게 스승과 제자고 제자와 스승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19살부터 요식업에 잔뼈가 굵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대기업 옮겨다니고 그랬다고. 근데 제 말대로 됐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서 장애인도 취업이 안 되는데 하여튼 제 말대로 되는데 그죠? 그래서 철저 인맥사이고 라인사입니다. 하여튼 혹시 땡보직 선거철만 오면 정치인이 하는 가짜 취업 알선인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중대재해법 때문에 장애인은 어디든지 취업 안 된다.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이나 감사하게 일한 건데 무슨 독이 터진 건가? 예. 최근에 그 변기에 오물을 뒤집어 쓰는 그면서 공부하는 거 그게 원래 제 꿈입니다. 예, 자주 꾸는 꿈이에요. 제가 서울과기대 강의실에서 항상 그렇게 예, 그 변기가 딱 그 공중에 이렇게 떠 있어요. 거기서 예, 그 오물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공부하고 있고 예, 항상 제 레파토리예요. 하여튼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러면 취업이든 잘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쪽 회사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제 말 잘 듣잖아요. 예, 제가 IMC 같은 그런 이스라엘계 포스코 같은 회사 만들어라 그랬더니 예, 제철 회사를 만들고 예, 그렇게 옛날엔 삼성이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삼성카드 쓰고 그랬었죠. 이러다가 이쪽 기업이 잘 되면 예, 그쪽 카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롯데카드죠. 하여튼 대기업 요식업에 합격해서 알바 중이니 부자 될게 두려운지 정치인 선거철 가짜 취업 말씀 전화 갔더라. 예, 제가 부자 될게 두려우니까 온갖 감언이설로 꼬드기는 겁니다. 예, 저는 제 자신도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바세바 가늠하듯이 다윗이 넘어진 것처럼 저도 발가벗고서 스킨십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예, 좋은 거 하고 나서 생각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다. 근데 안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여동생이든 발가벗고 숨겨준다 해도 다 거절하고 사촌도 그렇고 심지어는 기독교 장로의 목사딸이 아예 발가벗고서 가족들이 아파트에서 좋은 거 하라고 예, 다들 외출합니다. 단둘이 남아요. 그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가요. 예, 그러면 예, 하라는 거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러면 걔가 아주 그냥 발가벗겨서 달려들죠. 근데 얘기했잖아요. 다리만 움직이면 된다고. 나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냥 달려들지도 않더라고요. 그럴만하죠. 맨날 치킨집도 가서 도와주고 완전 대리사회처럼 일해주고 그러는데도 아무 보상도 안 받으니까 자기 간에는 뭔가 보상하고 싶으니까 자기 몸이라도 주겠다. 그런 마음 알죠. 그러면 나는 한결같이 그러죠. 결혼사약서 이래요. 그러면 자기는 겉죽어도 결혼사약서 안 써요. 하여튼 그래도 나도 사람이라서 제이처럼 7시간 놀고 1시간 일하는 일을 아껴내주면 좋겠는데 뻔히 대기업 지업해서 부자 될까봐 가짜 취업 알선할 게 보이니까 정중히 거절해야겠다. 한두 번 당하는 기존노조 조폭 정치인들 내보내기 작업이니까 말이다. 네, 만약에 이래갖고 그쪽 책임자가 기존노조 조폭 하수인이란다 그렇게 확정이 되면 아버지 목사처럼 나 또 집 나갈 거야. 나 5살 난 여한데 한쪽에는 토끼 애착 인형 이렇게 끼고 내 몸만은 카트 끌고서 나 아이스크림 사주기 전까지 나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또 뭐 담임 목사 맡아줘 뭐 이러면서 전화 오면은 또 모른 체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기존노조 조폭 확실한 물증식으로 취업 알선이면은 그러면 또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존노조 조폭 감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프로토스 넘어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동시다발로 움직이면 전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은 사진은 없어요. 어제 오자마자 쓰러지듯이 잤는데 사진 어떻게 찍어요? 그리고 그 비닐도 그저께인가 어젠가 했잖아. 양심이 있는지 가득 안 채웠더라고요.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느꼈는지
그 가정집에서 개인 배출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몰라가지고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서 매일같이 했는데 어제 보니까 꽉 찬 거 없더라고요. 원래 매일같이 했었는데. 예. 다행이죠, 그나마. 교육이 되니까. 제이 말대로 회사 생활을 바쁘니까 동사무소 갈 시간도 없어서 봉투 못 갖다 줘. 이제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지금 8시 반인데 지금 책임자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 이걸 내가 진동을 해놔야 되는데 소리로 해놨네. 하여튼 무슨 말을 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전화 온대잖아요. 지금 8시 반인데 보통 업무가 9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예배 끝나게 하려고 했는데 9시 전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회의 중이니 끝나면 전화하겠다고. 지금 문자가 또 왔어요. 뭐라고 왔나 한번 봐야죠. 아주 그냥 제가 말한 대로 되죠. 선거철라서 가짜 취업인 거예요. 아마 뭔가 또 취업 발성이겠죠. 아주 그냥 아이리스 기종노조 조폭 일진의 조폭들을 사와봐요. 전화 주세요. 그거는 방송 끝나고 전화해야지. 저도 예배 중인데. 일단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2026년 8월 9일 오전 9시 56분 제이가 하룻밤 제이 방에서 자고 갔다. 밤새 산타과자 상자에 과자를 먹으며 맹하며 행복해하는 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니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안아주고 싶더라. 히읗 거기에 열반을 경직한 언행인 자기도 형처럼 주경야독하며 어려운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기기사 도전하는 분에게 밥도 사주고 과외도 해준다는 말을 들으니 더 사랑스럽더라. 힐 여성 제이가 장애인 몸인데도 선교한다고 내가 예수 전도 다니니까 차별화한다며 내비게이터 선교사 활동할 때처럼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힐 이상 끝. 2026년 8월 9일 오후 2시 48분 어제 잠깐 한가한 거였나 보다. 오늘은 정신없이 바쁘더라. 힐 그래도 날이 갈수록 요령이 생겨서 점점 일이 익숙해진다. 힐 바쁜 와중에도 수저에 물기도 다 닦아서 놓으니까 홀 서빙 직원님들이 좋아라 하시더라. 힐 이상 끝. 2026년 8월 9일 오후 9시 45분 파가노 조무사는 귀족노조 조폭이 99% 장악해서 겨울 지나서 봄 오면 잘려서 하던 일이 노가 다처럼 빡세서 단내가 나는 요식업이었다. 근무복을 이틀 입었는데도 단 내가 진동한다며 옷 세탁했냐고 책임자가 묻기에 매주 세탁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힐땀은 비오듯이 떨어지고 오늘은 너무 바빠서 근무자들도 정신없어서 내 물컵이 다 먹은 건지 알고 무려 5차례 이상 버리면 다시 얼음 채워서 물 넣고를 반복했다. 나중에는 하도 버려서 타는 갈증으로 일하니까 더 힘든 하루였다. 그런 와중에 구세주 마냥 합동개혁 책임자님이 전화 달라고 해서 지금 알바 끝났어요 하고 문자하니까 힘들 테니 오늘은 쉬고 내일 전화하란다. 힐 무슨 일일까나. 힐 혹시 땡보직 취업 알선인가. 힐 중대재해법 때문에 장애인은 어디든지 취업 안 된다. 힐 공공근로나 감사하게 일한 건데 무슨 복이 터진 건지 대기업 요식업에 합격해서 알바 죽는 거다. 힐 그래도 나도 사람이라서 제이처럼 7시간 놀고 1시간 일하는 일을 알선해주면 좋겠지만 뻔한 선거철에 정치인이 취업 알선해주고 선거철 지나면 자르는 수법이라서 정중히 거절할 거다. 히읗 이상 끝.
네. 지금 오딘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여기 오딘인데 이렇게 해서 세우는 거예요. 컴퓨터 좋죠? 소유보드인데. 총 검은 사막 모바일 2개, 검은 사막 온라인 1개, 그 다음에 오딘 2개. 총 5개를 세워도 렉이 없어요. 방송까지 해도. 그래서 주스님이 혹시 컴퓨터 마련하시면 이거 제온 컴퓨터 서버 그거 전에 제가 방송에 보시면 나와요. 뭐로 조립했는지 어떤 제품 어떤 회사인지는 안 나와도 제품 이름에서 안전한 게 천원상장 그리고 홍콩 쪽 이런 쪽에 품질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도 시간이었네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예배 방인 거지. 이런 식으로 영적 전쟁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동개혁 그쪽 라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는 방식이 중국 우한교회가 먹혔는지 걔네 방식대로 움직이는 귀족묘지 조폭 방식대로. 그래서 여러분도 제 방송 보면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정합동 교인이야 이러면서 난 집사야 예정합동 이쪽에서 목사 자기 취소하면 전직 목사였어 어느 신학교 나왔는데 얘네가 취업도 안 시켜주고 원래도 뭐 맨날 한 달 전에 고지도 안 해줘서 직장 다니면서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데 잘랐네요 이러면서 요번에 만약에 자른 거다 그러면은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급하면 이러겠어요. 만약에 저거면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너 담임 목사 안 하면 너 자른다? 이런 뉘앙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 만드는 거예요. 신자도 없어갖고 임대료만 나가고. 아니 중국 우한교회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되겠어요? 옛날에 천안의 충신 그쪽이 중국 우한교회 신자 받고 목사 받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포도송이 비율이 곰팡이가 1%만 있어도 그게 앞으로 형신해서 식중독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쪽에 교무주임 자리도 거두차고 나왔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요. 지금도 아버지 목사님이 아이리스 하수인 하니까 집 나간다 이러고 앉아요. 특하면 아이리스 하수인 짓하고 자기 가문 보고 펜싱 국가대표 선수는 8촌이라 준다면서 자기는 가문에서 버리라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회개하겠군요 하면서 그나마 예정합동이 나으니까 그래서 힌두교보단 나으니까 한국에서 힌두교 봐요. 공산당이 기정노조 조폭이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예정합동도 이 정도로 괴롭히는데 천주교도 괴롭힙니다. 중국어왕교회가 천주교 가서 괴롭힌다고 얼마 전 뉴스 나왔죠. 가스라이팅 한다고. 걔네들 전초 기정노조 조폭의 전초 교회가 중국어왕교회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런 거 아니까 어차피 독자 노선 가야 된다. 러 649 북한 얘네들이 말로는 그렇게 같이 동맹하는 것 같지만 서로 간에 국경을 맞닿고 있어서 원교 근공이 안 돼요. 근공이라고 했죠. 원교 근공.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독자 노선 간다 해서 러시아는 동로마 종교고 649군 기정노조 조폭 중국 우한교이고 우한에서 팬데믹 나왔잖아요. 전 세계에 곰팡이균을 퍼뜨린 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저거잖아요. 옛날에 오음진리교가 누명 쓴 게 예표인 거예요. 오음진리교처럼 너네
독가스 테러한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 했던 식으로 그렇게 육사국이 오험 진리교로 전 세계에 독가스 테러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된 거죠. 이런 예표를 미리 줍니다. 그래서 지금 사인도 그렇게 오잖아요. 게시도. 그래서 너 거지만 될 거야. 불과 어저께까지는 너 부자 될까봐 그렇게 월세 지하방 그거 사다가 그렇게 사업한다 했더니 부자 될게 보이니까 세금 올려버리고, 오늘은 또 내가 대기업 요식업에 취직한다고 나 이제 대기업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 말대로 됐고, 대기업에서 해주고 이스라엘 방식으로 그렇게 제처까지 만든 대기업인데 거기에서 이제는 책임자급도 지네들이 테러해서 화장실에 물 뿌려서 넘어지게 하는데 회장님만이야 와서 이렇게 감사까지 들고 하니까 이렇게 놔두면 진짜 저쪽 그룹의 가문의 힘으로 해서 정말 미카엘 천사가 그렇게 함스부르크 가문에서 전 유럽을 먹었듯이 이러다가 다 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육사국 다 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망해가는 그런 교회 와서 신자 7명도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담임 목사라고. 그러면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반도라는 뜻인가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주일날 간단하게 하고 일가고. 한마디로 예수님이 주일날 치료하러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갖고 뭔 소리 들었어요? 바알세불 소리 들었지. 하여튼 그런 게 재현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사물이든 사람이든 계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종노조 조폭 걔네들이 이쪽 노예의 그 책임자를 그렇게 뇌물 줘가지고 또 거짓말로 그렇게 취업시키고 거짓말 만드는 그런 작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도 항상 깨어있으라고 열천의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 오면, 너 담임 목사 안 받으면 너 노예 내쫓을 거야. 그리고 목사 자기도 취소시킬 거야. 그러면 나는 또 유튜브에 그렇게 써놔요. 소개란에 장애인이라고 취업도 안 시켜주고 뭐 부목사도 안 해주고 월급도 안 주고 나보고 담임 목사래요. 이러면서 그것도 신자 7명인데 임대료도 안 나온대 뭐 이러면서 멀쩡히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그대로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취소됐습니다. 현재 예장합동 개혁 집사입니다. 이렇게 예장합동에 집사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항상 공의롭게 사는 거 객관적으로 하는 거고 사실을 써놓는 거죠. 그래봐야 누워서 침 뱉깁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대의명분 하시기를, 그리고 항상 방비를 하셔야지. 그리고 동시다발로 들어오는 작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뭐 잘해봐야 뭐 목사 자기 취소인데, 최악을 해봐야 뭐 목사 자기 취소되고 말죠. 뭐 또 하나님이 나한테 또 목사 자기 뭐 또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기종노조 조폭이 장악한 중국 우한교회 방식대로 하는 교회 다녀서 뭐해. 목사 자기가 뭔 의미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하는 거고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하지. 동시다발로 들어오는 작업이 똑같나요? 항상 동시다발로 지네 한패라고 원래도 그렇게 같이 하고 그런 교단입니다. 하여튼 누워서 침 뱉긴 거예요. 티를 내지 말든가. 그렇다고 아버지 목사님도 수녀주의 발언에서 집 나가는데 뭐 이쪽 교단에서 그것도 노회원 해봐야 12명도 안 되는 그런 교단, 찌질한 교대에서 내가 뭐가 아쉽다고 그런 데 가면, 그리고 막 가봐야 다 개척교회고 신자 해봐야 7명 막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만 명이 오라고 해도 거절하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사시라고요. 기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저희 노예에 여목사님이 계세요. 그렇게 맨날 가스라이팅하고
중국 우한교회 식으로 지하실 교회에서 폭력이 난무하니까 당연히 암이 걸리죠. 예, 그분이 빨리 치료되게. 그다음에 제2 아버지가 폐암 초기라서 수술을 해서 이제 완쾌 중이니까 빨리 완쾌되시고 재활 중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목사님하고 우리 어머니가 똑같이 오른쪽 다리 있어요. 다 아프고요. 예, 여성제이라 저도 똑같이 오른쪽 다리. 그리고 여성제이는 그렇게 수화마비인데도 허벅지가 얇은데 저는 피부 이식해서 똑같이 그렇게 얇아지. 그렇게 영혼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우리 집안하고 그렇게 이어지려는 거다. 이러면서 함스부르크 가문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 절 함스부르크 가문의 미카엘 천사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결같은 계시를 보면서 흡족하게 삽니다. 비록 제 생각이지만 하여튼 두 분이 다리가 빨리 낫게 이제 내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가 폐교이기고 그 시점에 지금 폐교를 막으려는 게 미국 민주당의 당대표라고 보면 돼요. 지금 당대표. 그래서 그분이 당선이 돼야 되는 게 진짜 국가 위기 사태라고 보면 돼요. 완전히 육사국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미국 민주당의 방식으로 그나마 산소호흡기로 해서 자유가 연명되느냐 미국 민주당 방식대로 그런 위기 사태인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해요. 만약에 당대표가 지금 당대표가 안 돼버리면 육군사관학교도 폐교되는 그런 위기고 경찰대학도 폐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사국처럼 시골에서 농사짓는 까막눈이 시계도 볼 줄 모르는 애가 북경대 교수하는 그런 지금 육사국이 망해가잖아요. 그런 전철이 우리 한국도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도해서 지금 당대표가 계속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님의 광통신 반도체 메모리가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200조에서 2000조 이상 천조국의 미국과 어깨동무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기도는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삭처럼 우물을 메꾸면 우물을 파면 또 메꾸고 그거를 홀서빙 직원들이 한가하다고 불로소득한다고 더 놀고 싶으니까 기존에 직원들이 많았는데 지금 결혼이 생겨가지고 한 대도 정상으로 돌아가면 대기업은 그때 이대로 갑니다. 그러니 지네들이 옛날에는 더 놀고 휴게 시간 되면은 1시간 일하면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와서 그게 안 되고 내가 쉬지도 않고 하니까 아예 물컵에 물통 못 먹게 해서 물 먹으러 가라는 식으로 그러면 뭐 3시간쯤은 참죠. 수술실에서는 아예 7시간 물을 안 먹고 화장실 가면 안 되니까 참았는데 그 정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땀으로 배출되니까 계속 물 먹은 건데 자기들은 1시간에 한 번 쉬고 화장실 가야 된다고 저러면서 저한테 계속 테러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대부분 기종노조 조폭에 가입되어 있는 애들. 하여튼 그런 테러하는 거는 악에 속한 거고 폭력에 속한 거고 지옥에 속한 겁니다. 그 반대인 천국에 속한 평화, 자유와 지혜 그런 육수 같은 그런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회가 그런 천국 같은 데가 지상에도 되길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피곤하네요. 대송하고
또 전화해보고 다음 편이 기대되시면 계속 방송 들으시면 돼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야 K였습니다.